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는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추모하며 기억했는데요. 물론 저도 가슴 아팠고 같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슬퍼하셔서 저까지 나서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조용히 저 나름의 추모의 방식으로 별이 된 청춘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2주기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12구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모습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진정이자가 사람인가 싶은 거죠. 인두껍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벌어진 대참사에 대해 아직도 어떠한 미안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과는 고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기사 2년이 되었지만 이 정부에서는 어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움 그 자체인 거죠. 그냥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인재쯤으로 여기는 듯한 윤 대통령의 대응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공감은 고사하고 문제의식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성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는 어이없는 헛소리였는데요. 공식 추모 행사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책임, 사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개 어이가 없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열린 국무회의, 15분간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연금 노동교육 4대 개혁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할애한 시간은 불과 44초. 그것도 모두 발언 마지막에 잠깐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이 참사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윤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애도라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올해 국회 공식 추모 행사를 찾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가족들이 참석한 추모식이 정치적이라며 불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워둔 자리 대신 대통령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를 찾아 따로 예배하고 추모하는 척하는 추모쇼를 벌였는데요.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말하면서도 손 한 번 제대로 내밀지 않았고 더 나은 세상, 무한 책임 등의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에 공감조차 받지 못했다는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직무실 책상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영어로 된 명패가 올려져 있습니다. 2년 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죄책감이나 책임감은 느낄까요? 이런 모습이 진짜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159의 이름, 159의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오늘 우리는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었던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움츠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제의 설렘이
죽음의 공포로 바뀌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진실의 힘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억과 연대가 우리를 진실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이 연대하고 국회가 국민과 손 잡을 때 진실을 향한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년 전 얼굴도 이름도 없던 분향소, 이름을 알 수 없어서, 얼굴을 알 수 없어서 꽃을 들지 못했다던 시인은 삶이 달라져야 죽음도 달라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앞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 더 단단히 잡은 손이 우리의 애도를, 미래를 여는 힘으로 만들 것입니다.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에 새긴 그대로 부디 그날 밤을 기억하는 모두의 오늘이 안녕하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내일이 안녕하기를 기원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9일 최근 김건희 씨가 야당의 어느 대표에게 전화를 해 1시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등 감정적인 토론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명의 야당 대표 중 한 분에게 전화해서 상당히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현재 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 등이 있습니다. 장 소장은 다만 김건희 씨와 통화한 야당 대표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설마 이게 사실일까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신줄을 놓은 거죠. 미치지 않고서 가능한 일입니까? 억울하다는 심정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 1시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냐고 떠들어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정말 희대의 신박한 캐릭터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한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1시간 동안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한 감정적인 토론을 했다라는 게 조금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요? 네, 야당 대표 몇 분이 계시잖아요. 야당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허은하 대표, 뭐 저는 이 정도 떠오르는데 이재명, 조국 두 분은 아닐 거예요. 용해인 대표도 있습니까? 7명 있습니다. 야당 대표. 그 중에 한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상당히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전화를 하면 당연히 외부에 알려질 거고. 그럼 뭐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나 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2부속실 생기면은 예. 김건희 여사 휴대폰부터 뺏어라. 저는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공감은 못하지만은 김건희 여사님이 그렇게 억울하시면은 빨리 이 사법 리스크를 수사를 받아서 자신이 아무 죄가 없으면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것이 본인이 뭐 주가 조작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클리어 이제 특검까지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여사님은 정말 날개를 다를 겁니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 소장은 김건희 씨는 안 바뀐 것 같다. 지금 그런 전화를 하면 당연히 외부에 알려질 것이라며 지금 김건희 씨가 문자나 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생기면 김건희 씨 휴대폰부터 빼앗으라는 걸 저는 계속 주장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장 소장은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원내 사안으로 못 박은 것을 두고는 원내대표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런 식의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의 의중이라기보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랑 싸우면 여권이 온전하겠냐고 덧붙였는데요. 장 소장은 또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일들이 이재명 대표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거나 가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낮은데 그 지지율만큼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이 왜 올라가지 않는지는 좀 반성해봤으면 좋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하나 있죠. 내부에 쓴소리를 하는 척하다 다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물타기를 가감없이 시도한다는 건데요. 전형적인 간신 스타일인 거죠. 지금 누가 욕을 더 처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직도 이 양반이 이 방송 저 방송 돌아다니며 뻘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도 먹고 사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어디서 카더라 찌라시들만 잔뜩 모아서 믿거나 말거나 떠들어대는 빛 좋은 정치평론가 윤석열이 김건희가 있으니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거겠죠. 전 정치판에서 이 인간이 가장 꼴보기가 싫습니다.